안녕하세요. 친근한 자루십니다. 오늘은요, 서포터즈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에게 좀 유익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네. 서포터즈는 아시다시피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분들도 있지만 이 서포터즈나 기자단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공무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직업적인 어떤 그 순환 근무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네. 순환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공보나 홍보 담당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미디어실로 이제 발령이 나고 이제 그러신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제가 활동했던 기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운영을 잘 하고 싶은데 1년 동안 근데 이제 어떤 성과를 내야 될지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챙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관이나 지자체별로는 다 미약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서포터즈 기자단 뭐 그 외에 어떤 정책 네트워크로 담당자로서의 좀 이렇게 플러스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그 서포터즈를 선발하실 때 네,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면 좋아요. 네, 반대로 서포터즈나 기자단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게 맞나 아닌가? 물론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합격이라는 그 포인트를 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요, 지원서를 쓰실 때 오탈자가 있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선발하실 때 이 서포터즈 분들이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메일로 이제 지원을 보통 받잖아요. 그럴 때 지원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훑으시고 내용을 보실 때 꼭 오탈자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오탈자가 좀 굉장히 심한 분들은요, 어떤 뭐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뭐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던가 아니면 뭐 어쨌든 정부 기관으로서의 활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게 정부 다 서류로 남잖아요.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탈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두 번째는요, 그 양식을 맞춰서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12년 동안 이제 활동하면서 각 기관마다 이제 양식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간혹가다 이제, 이전에 이제 지원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른 기관에 이제 양식을 이제 이렇게 메일로 지원하고 막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서류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게 이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선발해서 네,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그 기관의 모집 공고에 따라서 기간에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원서라는 거는 공고 기간이 보통 있잖아요. 언제까지 모집 요강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공고 마감일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모집이 되는데 모집 요강의 기간이 벗어난 분들은 상당히 배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보통은 위초까지는 하지만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바쁘다, 뭐 개인적인 일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끝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어느 기관이든지 활동을 해보면 위촉을 했는데 중간에 잠수를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당히. 네. 왜 그러냐, 왜 그런 부분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마도 이제 너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드는 콘텐츠의 질이 사실은 뭐 2단계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너무 왕성하게 잘 하시고
이제 타인이라는 게 비교가 되면서 이게 수준이 평준화가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해초까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괜히 이 서포터즈 기자단으로 했다가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간에 맞춰서 이제 꼭 지원을 이제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원래 원칙은 이제 기간 내에서 충분한 공고 기간을 주고 그 내에서 이제 선발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간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한 가지 팁인데요. 그 기간의 양식에서 물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되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양식을 다른 양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의 양식을 정말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수정할 때가 있어서 종종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포트 기간하고는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법무부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게 전에 컨텐츠에서도 법무부를 말씀드렸는데 법무부는요 일단 모집 공고를 내면은 그 모집 공고에 따라서 제출하는 양식을 이제 또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지원서 작성 요령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배포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무부가 제일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네, 정부 부처 중에서는 대개 정부 부처의 그 서포터즈나 기자단을 운영을 하시는 아웃소싱의 업체들이 거의 한 80%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죠.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무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작가님도 계시고 PD님도 계시고 뭐 대변인님도 계시지만 여러 또 행정기관의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법무부가 특히 운영을 제일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잘하세요. 정말 그 매년 이 정부 부처 중에서 서포터즈 기자단을 정말 이게 공들여서 하시는데 저도 3년이나 했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고 근데 환경부는 법무부하고 다르게 이제 예산을 써서 그 이제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에다 맡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부의 그 어떤 운영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기관 담당자분들은 실제로 이제 뭐 컨설팅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이제 운영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포터즈 연말에 보통은 이제 의견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시고 또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이제 즉각 바로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서포터즈나 기자단은 기관의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의 좋은 정책들, 기업의 좋은 이 사업들을 알짜배기 이 사업들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제 대신 홍보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이분들이 정책을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경험한 거를 톤대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기관을 홍보하시는 분들인데 서포터즈 선발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거 정말 대수롭지 않게 이거 뭐 1년 하고 끝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런 기관들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체크해서 1년 동안에 우리 주요 기관이나 기업의 핵심적인 그런 정책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부분들을 선발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않고 요령 있게 좀 잘 운영해 가면 좋은 성과를 이제 홍보적인 성과로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 유튜브 댓글이나 비즈니스 메일 주셔도 돼요. 네, 실제로 제가 서포터즈 선발부터 이제 뭐 연말에 이제 평가하는 것도 제가 해보고 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면은 이제 비즈니스 메일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비즈니스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네, 네, 그럼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은 이제 저도 이제 일정을 짬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댓글 주시면 여러분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네, 대외 활동의 힘을 경험하세요.